저 사람은 왜 이럴까? 도통 사람 마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복잡하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요일 2부 알쏭달쏭 심리학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유인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냈습니다. 아유, 저기 포항은 비가 계속 와가지고 우중충하게 보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까요? 미신행동과 징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무속신앙에 심취해 계시거나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부적 이런 거 지니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무속에 대해서는 아카데믹 영역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네, 종교적인 의미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어떤 별자리나 타로, 텔레파시, 귀신 같은 공상에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네네. 또 나는 아니지만 내 주위 가까운 사람의 이런 미신 행동들 때문에 불편감을 경험하신 적도 가끔 있으실 거예요. 또 이런 미신 행동과 징크스가 왜 생기게 되었을지, 또 이것은 무조건 나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맹신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컨대 네. 왜 한때 유행했던 혈액형, 그것도 뭐 넓게 보면은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즘도 심리학 자시니까 MBTI도 전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대충 하고 나서는 뭐 그러는 것도 그렇고요. 은근히 많아요. 네. 늘 그렇지만 어떤 극명하게 대립한 입장에 서서 아직도 그런 걸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또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지만 또 모르긴 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셔도 다양한 미신 행동들을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시험 당일에는 머리를 감지 않거나 중요한 시험 치는 날 미역국을 먹지 않거나 또 S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자동차에 붙어 있던 S로고를 떼어서 부적처럼 지니거나 딸만 있는 집에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들을 많이 낳으신 분의 속옷을 지니려고 하거나 또 밤에 피리를 불면 뱀이 나온다거나 아마 들으시면서 수도 없이 많은데 나도 그런 비슷한 게 있지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옛날 할머니한테 저는 맨날 야단 맞던 게 문지방 밟지 말라고 공략하느라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기대고 좀 안심이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되는데 저기 특히나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징크스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미신 행동들은 사람들만 할까요? 혹시 동물들은 어떨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하겠죠. 동물이 뭘 한다고. 제가 실험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예. 스키너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1938년도에 진행한 건데요. 예. 상자에 비둘기를 넣고 삑 소리를 내면서 먹을 것을 줬어요. 소리가 나면 먹을 것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비둘기들은 나중엔 소리만 들려도 먹이가 나오는 곳으로 모여들었죠. 그 이후에 스키너는 비둘기에게 소리를 내는 거랑은 전혀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의 간격으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예. 며칠이 지난 후에 비둘기의 행동에 특이한 변화가 관찰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소리가 나면은 먹이를 줬는데 그렇죠. 나중에는 네. 그거하고 상관없이 줬더니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둘기가 뭘 했대요? 배가 고플 때마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거였어요. 어떤 비둘기는 상자의 모서리를 쪼아대기도 했고 어떤 비둘기는 새장 안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세 바퀴씩 빙빙 돌아다니기도 했고 또 어떤 비둘기는 투명한 막대기를 머리로 들어올리기도 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인 겁니다. 우연히 상자를 쪼았는데 금방 먹이를 발견하는 일을 몇 번 겪게 되니까 비둘기는 두 사건이 연관이 있다고 여기고 배가 고플 때마다 상자 모서리를 쪼은 거죠. 이게 저기 조건 반사하고 관계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맞습니다. 예. 네. 사실 고기랑 비둘기의 행동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나름대로 원인과 결과의 패턴을 찾아서 인과관계를 만든 거죠. 이처럼 비둘기가 만든 어떤 행동에 실제로 먹이가 나오는 경험을 하면 비둘기는 그 행동이 먹이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고 또 스키너는 이것을 미신적 행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스키너라는 학자가 참 재밌는 실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동물에 관련된 실험을 많이 했죠. 행동주의 심리학자여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넓은 의미의 미신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간에게만 국한된 건 아닌데 인간 행동 연구도 있을까요?
아유, 물론이죠. 많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이러한 어떤 미신 행동들을 하는 것을 이 스키너가 진행한 것은 도대체 왜 넓은 의미에서 인간도 동물이니까요. 그렇죠. 인간도 동물도 이런 미신 행동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가끔씩 주어지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뭐 빠친코 잭팟 터트려 보신 적은 없으시죠? 없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 가끔 터지는 보상이 있으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도박에 관련되면 이거는 물론 위험하기도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미신 행동은 해로운 결과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안심이 되고 불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긴장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미신을 믿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예, 예. 네, 지금은 뭐 코로나 방역 규제가 거의 해제되었지만 코로나가 주는 위협에 우리는 수많은 미신 행동을 했었으니까요. 그러게요. 그런 거 보면서 아유, 저럴 필요 있나 싶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불안 때문에 수많은 행위들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데는 사실 효과가 있습니다. 예. 비록 관련된 미신 행동이 건전한 의사결정은 아니어도 행운이나 운명의 힘을 내리게 할 수도 있고요. 좀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는 미신 행동들 자체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실제로는 더 불안해져서 또 멈출 수가 없게 되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미신이라든가 징크스에 의존하게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이 가장 큰 요소일 것 같은데 그거 하나로 규정하기는 또 애매할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것을 또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네. 자기 통제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제가 말씀드리면 청취자분들 중에 나도 그 방법 쓰는데 이러실 것 같긴 합니다. 예, 어떤 행동이 것일까요? 일어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웃음을 참기 위해서 손으로 입을 막는 거예요. 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컴퓨터 게임을 너무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된다 하면 아예 콘센트를 연결할 선을 없애버리거나 하는 거죠. 20분 후에 콘센트 찾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이제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혹에 직면했을 때 다른 행동들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 주의를 분산하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아마 내가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다면 자기가 먹는 대신에 타인의 먹방을 보기도 하고요. 박탈과 포만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어려운 자리에 식사 초대를 받으면 또 미리 가볍게 배를 좀 채우고 떠나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예. 또 만약에 내가 뭔가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이걸 타인에게 알리기도 하거든요. 금연을 성공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 오늘부터 금연한다 뭐 이렇게 사실을 공표하는 겁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의 빈도를 기록해서 감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매일 운동하는 시간이나 학습하는 시간 이런 것들까지도 기록하는 겁니다. 자기 통제라는 게 이게 이제 넓게 봐서는 우리가 미신에 의존하거나 징크스를 가지거나 하는 거하고 같은 심리적인 연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운동선수들이 이런 징크스에 굉장히 좀 강박적으로 매달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드렸던 자기 통제는 특정한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유사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미신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좀 자주 보고 접할수록 또 뭐 스키너의 비둘기처럼 우연히 어떤 상황이 조건화될 때 일어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또 불안감이 높아지면 미신적 행위를 만들기는 더 쉬워지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일반화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네, 물론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내가 뭐 예컨대 운동 선수로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경기에서 뭐 특별히 그날 속옷을 붉은색으로 입었는데 그 붉은색 속옷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줬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도저히 그 붉은색 속옷을 끊어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기야 사람이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선배나 내 뭐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좋지 않다. 혹은 뭐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뭐 건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 하셨다면 세대 간 전수가 되어져서 그건 역시도 또 제가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우연히 했던 어떤 행동이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건 역시도 난 그런 거에 관련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또 밀어내는 것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뭐 조심해서 나쁠 거 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런 미신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과잉되어지면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과잉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만약에 이것들을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왕성했을 때에도 우리가 손 씻기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거리두기를 좀 더 철저하게 하게 됐던 많은 상황에서는 자신을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어떤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여기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혜인 교수의 징크스 뭐 있습니까? 저는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요. 어유 대답을 진짜 청문회 같이 하시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신에 대한 이야기 또 징크스에 대한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징크스가 참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그 뭐 딱따구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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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심리학 오늘도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